목표 점수가 6점이나 7점인 학생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표현들을 잘 익혀서 써주시면 태스크 1은 문제 없을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이어그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 옆에 예시를 보시면 이 플라스틱 병 재활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총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숫자가 써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 어떻게 다양한 표현을 보여줄지. 이 다양한 표현을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어휘력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계속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활용해주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1은 크게 나눠보면 Introduction, Overview, 디테일입니다. Introduction은 뭘 쓰는 거죠? 문제 paraphrasing. 자, 문제 paraphrasing 어떻게 하죠? The given으로 시작하면 되고 주어진 표가 diagram이니까 diagram 한 다음에 우리 보여주다를 의미하는 동사. 지금 문제에선 show가 나왔으니 illustrate 써볼게요. 그리고 뭘 보여준다? 우리 문제에서는 the process for recycling plastic bottles라고 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밑에 있는 표의 제목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How plastic bottles are recycled. 간혹 가다가 표 제목이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넣으셔야 돼요. 자, 다이어그램 오버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템플릿을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데 고정적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From an overall perspective.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절은 분명해 보인다. Apparent 대신에 clear, evident라는 단어들 넣어줄 수 있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말이 또 정해져 있어요. The whole process, 우리 consist of는 주어가 뭐뭐로 구성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9 stages. 뭘로 시작해요? Beginning with and culminating in.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9번으로 끝난다. 자, 다음 디테일인데 디테일은 딱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세부 단계를 설명하자.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순서를 말해주는 연결어 사용으로 부드럽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한다. 주어를 굳이 사람으로 잡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플라스틱 버틀의 입장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할 거다.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할 때 process라고 하죠. process라는 단어는 전체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process라고 하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전체 과정이 process인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부적인 1번부터 9번까지의 과정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stage, step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phas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stage나 ste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가 딱딱 나눠져 있는 이 기계적인 공정 같은 데에 많이 어울려요. 하지만 phase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이나 생애 주기 같은 단계들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표현인데요. 다이어그램에서는 한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말해주는 표현들이 자주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lead to, result in, be followed by 라는 애들이죠. 이런 표현들 뒤에 이 전치사들 뒤에는 모두 결과가 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 in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결과물이 뒤에 나오는 대표적 전치사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 sort라는 동사가 분류하다. 그러면 sort A into B 이런 식으로 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면 A를 분류해서 B로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니면 여기 5번에 보시면 crush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crush는 뭐 으스러뜨리다, 부시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rush A into B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A를 부셔서 B로 만들다. 결국에는 이 B들이 지금 다 결과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없지만 grind A into B, A를 갈아서
B로 만들다. roast A into B, A를 볶아서 B로 만들다.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into라는 전치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결과물이 뒤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순서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순서는 일단 before랑 after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서로 봤을 때 1번 스테이지에서 2번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걸 before나 after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1번 단계 before 2번 단계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2번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1번 단계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after는 어떤가요? 자, 2번 단계가 먼저 나오고 after 그리고 1번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번 이후에 2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순서 표현은 in the 땡땡 stage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저는 보통 이 표현을 스테이지 앞 빈칸에 first를 넣어서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기 직전에 넣던지 아니면 next를 넣어서 다음 과정을 설명하려고 할 때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면 마지막에 final이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subsequently, afterwards, after that, then과 같은 표현들이에요. 얘네들은 모두 그리고 나서, 그거 다음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필수 표현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필수 표현을 암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주어진 템플릿을 채우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주어진 다이어그램은 뭘 보여주죠? 어떻게 플라스틱 버틀들이 재활용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절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과정이 몇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9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뭘로 시작하나요? 수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재활용을 활용한 물건 제조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producing end products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그냥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우리가 병을 수거한다라고 할 때는 collect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plastic bottles and culminating in, 그 다음엔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볼게요. producing end products.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의 시작에서 collecting으로 시작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the collection of plastic bottles라고 명사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차가 이 병들을 수거해서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센터로 가져가죠. 그리고 거기서 솔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들이 수거가 되고 리사이클링 센터로 이동이 된다. 분류가 되기 전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플라스틱 버틀스는 재활용이 될 거지만 일단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he waste is transported by truck to 어디로 옮겨지죠? Recycling center before it is sorted.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결과물을 어떤 전치사로 설명할 수 있다 했었어요? into,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체크, 하나는 X니까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recyclable and non-recyclable bottles.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이 분리된 병들 중에서 플라스틱 버틀 재활용이 가능한 병들이 지금 이 블럭으로 만들어졌죠. compress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병들이 are compressed into block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진 다음엔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나요? 보시면 5번 crushing.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followed by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야 돼서 이 crushing 단계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the crushing stage.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 건데 조금 어려운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in which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단계에서라는 말이. 자, 그리고 그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 블럭들이 blocks are crushed into pieces. 조각조각 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동작으로 이어지죠? to be washed. 어디에서? in water.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되면 5번 단계까지 다 설명을 해봤어요. 자, 다음에 6번 과정을 보시면 producing plastic pellets라고 해서 펠렛을 만든대요. 여러분들이 펠렛이 뭔지 알 필요 있나요? 알 필요 없지. 왜냐면 만든다는 얘기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조각들이 물에서 씻겼죠. 그러면 the washed pieces are made, 만들어지죠. into 뭘로 만들어져요? plastic pellets. 그리고 나서 7번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보시면 heating pellets to form raw material 이라고 해서
원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펠렛을 가열한다 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뭐다? raw material, 원재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펠렛들은 이렇게 the pellets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플라스틱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the pellets are heated, 가열이 되죠. 그리고 그 목표가 뭐예요? to form. 자, form은 우리가 이제 뭐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거니까 동의어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쓰셔도 돼요. 이번에는 produce라고 하는 단어를 써볼게요. raw material.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after를 쓸 거기 때문에 9번을 먼저 설명하고 8번이 된 이후에 라고 덧붙여 줄 거예요. 그러면 9번을 보시면 end products. 이 end products라고 하면 이 최종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end products are produced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manufacture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제조된다. 어떤 과정 이후에 최종 제품들이 만들어졌죠? raw material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raw material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문장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 원재료를 만드는 공정이라는 명사구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After the step of making raw material. 자, 그리고 나서 afterwards the whole cycle starts over. 왜냐면 9번에서 또 다시 1번으로 이어지니까.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서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과정을 수동태로 설명하는 연습, 이런 것들만 잘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뭐 만점 받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